본질이라고요, 그게. 예, 예, 예. 그런데 이제 그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회사가 그 시행사라는 게 재산이 없어요. 재산이 없고 이게 또 이제 신탁사하고 걸려 있는데 시행사의 약속은 또 신탁사한테는 어떤 그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탁사가 개입하면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시행사의 약속은 지금 이제 게다가 또 이제 한국 더 가관인 거는 시행사가 아니라 또 분양 대행사가 또 중간에 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행사하고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행사하고의 시행사가 약속을 나중에 안 지키면 뭐 재판해서 돈 받아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재산이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약속이 사실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어떤 그 저기 뭐 이 신탁 회사 쪽에 그 약속을 그 넣어 가지고 그 약속이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게 신탁 이제 분양대금을 받아서 신탁 회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? 그 관리 대금에서 좀 나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그 신탁 원부 같은 것도 안 떼보셨죠? 신탁 원부를 떼보면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 우선 수익자들이 걸려 있습니다. 뭐 어떤 대출한 그 금융회사에서 몇백억, 뭐 또 저 뭐 시공사라고 건설회사 이런 데서도 또 몇백억 이런 식으로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뭐 할인 분양해가지고 나중에 그 몫만큼을 우리가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그 채권 있잖아요. 그 채권이 그 신탁 계약의 신탁 어떤 구조에 끼어 들어갈 틈이 사실 없어요. 그걸 끼워주지가 않는 거예요, 일단은. 그리고 끼워주더라도 맨 마지막 순위로, 만약 진짜 끼워주더라도, 근데 맨 마지막 순위로 돼가지고는, 실제 그 어떤 뭐 보상이라 그럴까요? 실제 실현? 만약에 뭐, 아까 11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. 분양대금 11억인데, 할인 분양을 만약에 한 15%를 했다. 그러면은, 한 2억 가까이, 예를 들면, 2억 가까이 돌려받아야 되는데,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우리 권리 이런 부분이 신탁에 반영이 좀 돼야지 실제로 회수가 되는데,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, 그 신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구조가 잘 안 돼요, 그게.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하고 시행사에다가 그걸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. 실제로 당신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이게 뭐 확약서만 넣어주고 뭐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할 게 뻔한데 그렇다 그러면 신탁 그 우선수익자로 우리를 넣어달라. 대신에 순위를 좀 빠르게 할인 분양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있는 우선수익자들 그러니까 대출한 금융회사나 뭐 시공사, 건설사 이런 회사들이 받고 나면 남는 게 사실 없어요. 거의 대부분 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좀 뭔가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 그러면은 우리도 우선 수익자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을 겁니다, 아마. 다른 이해관계자들 동의를 받기가 참 힘들 거예요, 아마.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할인 분양하면 돌려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될 거면 아예 잔금 자체를 좀 늦추는 거. 잔금 자체를 우리가 1년 정도 늦추고 그거를 좀 지켜보는 건 어떠냐.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그렇죠. 그렇죠. 아니 이게 입주는 우리 시키고요. 등기는 하고 그렇죠. 예, 그렇죠 하고 대신에 이제
저당 같은 걸 잡는 거죠. 예? 예를 들면 이제 그 유보된 돈을 한 1억 5천 정도라 본다면 1억 5천 안 주고 우리가 1억 5천을 안 주고 그만큼은 안 주고 등기받고 입주하는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우리 부동산에 저당을 그쪽에서 잡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고기간을 한 2년 예를 들면 좀 넉넉 잡아서 우리 잔금 치를 때부터 한 2년 정도 그때까지 할인 분양을 안 하면 그 1억 5천을 우리가 2년 뒤에 주는 거고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할인 분양된 만큼은 이제 금액을 빼면 되는 거고요. 그렇게라도 관찰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관찰이 안 되면 확약서만 받아가지고는 아무짝에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게 정리하자 그러면 그 없는 그 이유 두 가지. 하나는 시행사 재산이 없다. 또 하나는 이게 신탁회사에, 시행사하고만 약속해가지고는 신탁회사에 사업의 어떤 그 돈 문제나, 돈 처리 이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반영이 되려 그러면 신탁 구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. 쉽게 말하면. 근데 신탁회사의 동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냥 시행사가 신탁회사 모르게 알아서 자기들이 해줄게. 이렇게 해놓고 약속은 했는데, 나중에, 그게 보면은 신탁회사인데도 재산이 없고, 나중에, 죄송합니다. 이 분양회사는 재산이 없고, 신탁회사는, 이거 우리 모르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. 이렇게 나오게 되고, 그게 현실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막 시행사에서 뭔가 써주게 되면 마치 실현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거죠, 이제.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긴 좀 힘든 조항이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저쪽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 우리도 배수진을 쳐야 되거든요.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이 뭉쳐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다 이거 계약금 못 넣겠다. 그렇게 하게 되면 저쪽에서 당장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시한 부분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안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유보하는 잔금 액수를 아까 1억 5천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정도라도 5천만 원 정도라도 유보시키게 되면은 그만큼은 일단은 안전장치를 거는 셈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우리는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건 안 되고 그건 액수가 너무 커서 안 되고 그리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1억 5천을 건다는 건 좀 너무 무리고 한 5천 정도 하자 또는 3천 정도 하자 확약서 플러스 3천 정도 유보 이런 정도는 현실성이 있잖아요 되게.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신탁사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. 이게 항상 펑펑이 당하는 게 뭐냐면은 시행사하고만 약속 받아가지고 그게 신탁사한테 관철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, 그게. 지금 이런 게 이제 확약서 받고 잔금 일정 부분,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을 치죠. 3천만 원 유보받고 라고 하는 부분이 시행사하고만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. 신탁사한테 보고가 되고 신탁사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다 요령이에요, 그게. 예.